예. 오늘 표창원 의원이 아동살해범 법정 최고위원으로 단죄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. 뭐 국민 정서도 당연히 여론을 그렇게 들끓 수 있는데 실제로 저 친부, 내연녀, 의붓 할머니 어떻게 되는 겁니까? 지금 이제 그 친부나 그 의붓 외할머니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토사물에 뭐 아이가 사망했다라고 해서 이제 사고사처럼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전에 학대 정황을 얼마나 입증해내느냐에 따라서 얼만큼의 중형을 받아낼 수 있느냐가 이제 검찰의 손에 달려 있다고 보입니다. 이전에 원영희 사건의 경우에는 그 범죄 그 행위들이 정말 끔찍했죠. 뭐 엄청난 공분을 살만했는데요. 그러다 보니까 그 직접 실행 했던 계모의 경우에 27년이 나오고 예. 친부의 경우에도 17년의 중형이 나왔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그 학대 정황을 얼마나 입증해내느냐가 지금 그 앞서 사건하고 원현희 사건하고 비교했을 때 예. 원현희 사건보다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. 그 원현희 사건의 경우에는 아이가 막 그 영양실조 상태의 그런 모습들이라든가 이전에 뭐 골절 기록이라든가 해서 좀 학대 정황, 끔찍한 학대 정황이 드러난 증거들이 있었는데 이 사건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뭐 검찰에서 이전에 객관적인 자료로 학대가 있었다라는 걸 밝혀내는 게 그리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. 이 세 사람, 그 관련자 세 사람의 특히 의붓 외할머니의 경우에는 딸의 개입을 어떻게든 뭐 함구할 거고요. 이 친부가 글쎄 이게 죄수의 딜레마처럼 이 계모에 대해서 관여 정도에 대해서 서로가 불신해서 예. 그 둘 다 자백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모르겠는데 객관적 자료는 저는 여하튼 좀 지켜봐야 되는데 좀 우려스러운 마음도 있습니다. 예, 오 교수님 마지막으로 이 친부의 심리를 하나 여쭙고 싶은데 사망일이 4월 27일이잖아요. 그리고 실종 신고를 12월 8일에 했단 말이에요. 네. 그런데 이 친부가 직접 지구대까지 찾아와서 내 딸이 실종됐다 이렇게 네. 신고를 했어요. 네. 한편으로는 그냥 유기한 채 모른 척 넘어갔으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굳이 지구대까지 와서 실종 신고를 한 그 심리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? 제가 아까 지금 이제 방금 질문하신 그 질문이 바로 답입니다. 무슨 말이냐면 굳이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왜 와서 신고를 했을까? 과연 그 사람이 범인일까라고 일반인들은 생각을 한단 말이죠. 그래서 지금 이제 세관에서는 뭐 경찰에서 뭐 수사가 좀 늦었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경찰이 수사가 늦은 거 아니에요. 그리고 일주일 만에 공개 수사로 전환을 했고, 그렇죠. 그리고 이제 그 보름 만에 이제 강제 수사를 했는데, 예. 사실 경찰의 입장에서도 이제 그 사람이 하는 여러 가지 어떤 퍼즐을 맞춰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, 그 친부가 그런 얘기를 한 거 바로 그 심리는 어떻게든 이것을 좀 더 마무리를 짓고 싶어하는 그런 어떤 심리가 크게 있었지 않았겠느냐. 그래서 네. 자기 나름대로 굉장히 오랫동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치밀하게 그러니까 미역국 돌리고 뭐 이런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. 다 해놓고 난 뒤에 이제는 우리가 뭔가를 갖다가 신고를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. 예, 이수빈 짧게 부탁드릴게요. 고준희 양이 지금 5세라고 지금 나왔던데 예. 그렇게 되면 취약 그 연령이 되면 당연히 이제 그 행정기관에서 조사가 나올 수밖에 그렇죠. 없죠. 그러니까 이쯤 되면 실종 신고를 해야 해서 무마를 해야 된다라고 본인들 입장에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. 이들의 8개월간의 친밀한 실종극 수상한 연기 앞으로 전말이 더 드러날 것 같습니다. 오윤성 교수, 김복준 교수님 여기서 그 범죄 그 행위들이 정말 끔찍했죠. 뭐 엄청난 공분을 살만했는데요. 그러다 보니까 그 직접 실행했던 계모의 경우에 27년이 나오고 예. 친부의 경우에도 17년의 중형이 나왔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그 학대 정황을 얼마나 입증해내느냐가 지금 그 앞서 사건하고 원현희 사건하고 비교했을 때 예. 원현희 사건보다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. 그 원현희 사건의 경우에는 아이가 막 그 영양실조 상태의 그런 모습들이라든가 이전에 뭐 골절 기록이라든가 해서 좀 학대 정황 끔찍한. 예. 오늘 표창원 의원이 아동살해범 법정 최고위원으로 단죄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. 뭐 국민 정서도 당연히 여론을 그렇게 들끓 수 있는데 실제로 저 친부, 내연녀, 의붓 할머니 어떻게 되는 겁니까? 지금 이제 그 친부나 그 의붓 외할머니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토사물에 뭐 아이가 사망했다라고 해서 이제 사고사처럼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전에 학대 정황을 얼마나 입증해내느냐에 따라서 얼만큼의 중형을 받아낼 수 있느냐가 이제 검찰의 손에 달려 있다고 보입니다. 이전에 원영희 사건의 경우에는 되는데 좀 우려스러운 마음도 있습니다. 예, 오 교수님 마지막으로 이 친부의 심리를 하나 여쭙고 싶은데 사망일이 4월 27일이잖아요.
친부잖아요. 그리고 실종 신고를 12월 8일에 했단 말이에요. 네. 그런데 이 친부가 직접 지구대까지 찾아와서 내 딸이 실종됐다 이렇게 네. 신고를 했어요. 네. 한편으로는 그냥 유기한 채 모른 척 넘어갔으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굳이 지구대까지 와서 실종 신고를 한 그 심리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? 제가 아까 지금 이제 방금 질문하신 그 질문이 바로 답입니다. 무슨 말이냐면 굳이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왜 와서 신고를 했을까? 과연 그 사람이 범인일까라고 일반인들은 생각을 한단 말이죠. 그래서 지금 이제 세간에서는 뭐 경찰에서 뭐 수사가 좀 늦었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경찰이 수사가 늦은 거 아니에요. 그리고 일주일 만에 공개 수사로 전환을 했고, 그렇죠. 그리고 이제 그 보름 만에 이제 강제 수사를 했는데, 예. 사실 경찰의 입장에서도 이제 그 사람이 하는 여러 가지 어떤 퍼즐을 맞춰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, 그 친부가 그런 얘기를 한 거 바로 그 심리는 어떻게든 이것을 좀 더 마무리를 짓고 싶어 하는 그런 어떤 심리가 크게 있었지 않았겠느냐. 그래서 네. 자기 나름대로 굉장히 학대 정황이 드러난 증거들이 있었는데 이 사건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뭐 검찰에서 이전에 객관적인 자료로 학대가 있었다라는 걸 밝혀내는 게 그리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. 이 세 사람 그 관련자 세 사람의 특히 의붓 외할머니의 경우에는 딸의 개입을 어떻게든 뭐 함구할 거고요. 이 친부가 글쎄 이게 죄수의 딜레마처럼 이 계모에 대해서 관여 정도에 대해서 서로가 불신해서 예. 둘 다 자백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모르겠는데 객관적 자료는 저는 여하튼 좀 지켜봐야.